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사랑에서 시작한 일. 나 혼자서 이룬 결과라면 오히려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을 거다. 무슨 말로 미화해도 결국 자랑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수많은 당신과 함께 이뤘기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 기록으로 가득하니까.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을 사랑해서 시작했고 사랑해서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분야 베스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상상 아카데미. 당신을 사랑한 기록들. 1위를 못해서 아쉬운 건 아닙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유독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글쓰기, 초등 글쓰기, 부모 글쓰기, 성적, 공부 스스로 학습.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중간에 제 캐릭터가 한번 나오는데 귀엽게 나왔네요. 모두의 글쓰기가 가정에 값진 것만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세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충동적으로 표출하며 심하게 떼를 쓰고 화내는 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아이. 그런데 이 세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의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아휴, 왜 이래 정말. 으아! 글쓰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 일종의 마음의 기록입니다.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아이의 생각과 손끝에서는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곧 성적 하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니 문제를 잘 풀 수 없고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다 짜증나는 일뿐이야. 너무 싫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겠어. 반면 긍정적이고 차분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은 쓰기 능력이 다소 떨어져도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글로 내면의 힘을 기를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언컨대 아이의 인생은 글쓰기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행복한 기분을 예쁘게 쓰고 싶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인문학 글쓰기를 가르치며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30일만 실천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1. 기호 노트 만들기. 기호 노트를 만들면 어휘력 확장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구축하는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써볼까? 나는 요즘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선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단어를 아이에게 묻고 그 답을 노트의 문장으로 적게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한 뒤에는 해당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한 단어로 또다시 아이의 의견을 이끌 수 있는 문장들을 만들고 거기에 답을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기호 노트를 통해 자신의 진짜 생각을 정리하면 내면이 흔들리거나 상처를 입을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지? 이 질문의 가치와 깊이를 더하는 나 질문법. 글쓰기에서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태도는 좋은 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 대해 아이가 자신을 대입시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신을 대입시키는 방법은 쉽습니다. 평소 하던 질문에 주어를 나로 바꾸면 됩니다. 만약 지희가 저 언니처럼 아프면 어떨 것 같아? 1. 저 사람은 몸이 아파 잘 먹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아파서 죽만 먹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2.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 힘들겠지? 내가 만약 실수로 답을 틀렸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3. 독서할 때 꼭 생각해야 할 3가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읽어야 글도 잘 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독서가 바로 글쓰기 능력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책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질문입니다. 1. 나는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2. 책을 읽으며 무엇을 얻고 싶은가? 3. 책에서 얻은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3개의 질문을 아이 스스로 쓰게 한 후 책상에 붙여서 시시때때로 바라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책을 읽고 느낀 기억이 선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종원은 신작 내 아이를 위한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을 통해 아이에게 왜 인문학 글쓰기가 필요한지,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20만 학부모 선택 김종훈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 내 아이를 위한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삶의 시작.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의 가격을 말해줘야 할 때가 생긴다. 직접 만든 각종 콘텐츠와 작품의 가격을 상대에게 말하는 과정은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냉정하게 묻는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럴 때 가장 자주 참고하는 자료가 하나 있다. 바로 나의 기준이다. 업계에서 요즘 받는 금액과 세상에서 책정한 금액은 아예 알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결코 나의 참고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걸 참고하는 순간 분투한 나의 지난 시간은 사라진다. 스스로 자신을 지우지 말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의 숫자가 아닌 나의 숫자를 고수하며 결정한다.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세상의 편견,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시작부터 각종 어려움이 당신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당신의 숫자를 고수하라. 절대로 당신의 가치를 잃지 말라.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2월 28일 제대로 쓰는 아이는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말하기 수업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쓰기 능력이 없으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기 힘들다. 글로 쓸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기 역시 기본적으로 할 말이 있어야 잘한다. 인문학 달력 3월 1일 스스로 펜을 세운 아이는 결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